Do you think you can beat Ferrari? I can try. We're lighter, we're faster. That don't work, we're nastier. We're gonna make history. 자동차 산업의 승부처는 언제나 속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모터로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포드 앤 페라리는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드로 대표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비로소 스피드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까지 하죠. 영화 내용은 스피드 영화답게 어쩌면 아주 초간단합니다. 1966년에 포드가 르망 24에 출전해서 페라리와 장을 겨루고 결국 최초로 우승을 거두는 이야기죠. 르망 24는 24시간 동안 무려 5,000km 정도를 쉬지 않고 내달리는 내구성 카레이싱의 대명사입니다. 스피드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엔진, 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부품 요소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레이스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레이싱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드는 왜 당시 르망 24에 뛰어들었었을까요? 리 아이아코카 때문이었죠. 포드의 마케팅 이사였던 리 아이아코카는 스피드야말로 미국의 젊은 자동차 소비자들을 열광시키는 요소라는 걸 통찰했습니다. 당시 포드는 스피드하고는 담쌓은 회사였거든요. 포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성비로 승부하는 메이커였죠. 포드에게 자동차는 가전이지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부흥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전후 망가진 산업시설이 복구되면서 바야흐로 유럽 제조업의 부흥기가 도래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1960년대 자동차 산업은 페라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제조업체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생각했죠. 우리 차가 더 싼데 왜 페라리 같은 값비싼 차에 열광하는 것일까? 유럽이 미국을 앞서 나간 것은 바로 스피드 때문이었습니다. 페라리, 벤틀리, 알파로메오, 제규어, 포르쉐의 부상은 가성비의 승리가 아니라 더 빠른 자동차를 열망하는 새로운 세대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혜성처럼 떠오른 새로운 스포츠카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초 페라리였고요. 이 엔초 페라리 덕분에 유럽은 망가진 제조업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유럽을 자동차 메이커의 선진국으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부상조차도 애써 외면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간파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리 아이아코카입니다. 헨리 포드 2세에게 르망 24 출전을 제안하는 것도 리 아이아코카였죠. 헨리 포드 2세가 말하길 유럽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부터 내내 전쟁 중이었지. 유럽과 미국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세계사적 인식이 반영된 대사입니다. 여기서 역시 승부처는 스피드였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부상한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 그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역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간파해버렸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파워트레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본질은 역시 스피드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 기술은 오래된 신식 기술이었습니다. 오히려 내연 구간보다 경제성만 떨어질 뿐 충전시설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술 자체는 새롭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적 기술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긍정의 메시지만으로는 전기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GM이 1990년대에 시도했던 EV1의 실패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후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착한 소비라고 하는 니치 마켓에 기댄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중심을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꾸기엔 착한 소비라거나 환경 보호라고 하는 테마만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만 성공했을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소문난 스포츠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창업할 때부터 이미 자동차의 생명은 스피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성공시킨 건 엄청나게 빠르고 무지막지하게 섹시한 디자인의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넣어진 모터 트렌드가 테슬라 모델 S를 올해의 자동차로 선전하면서 쓴 평이 이렇습니다. 스포츠카처럼 달리고 롤스로이스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쉐보레 에퀴녹스만큼 적재량이 많고 토요타 프리우스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 효율도 아니고 적재량도 아니고 가격도 아닙니다. 전기차가 스포츠카만큼 빠르다. 이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였던 겁니다. 포드 앤 페라리는 스피드라고 하는 자동차의 본질을 잊지 않는 카 레이서 드라이버인 케이 마일즈와 스포츠 자동차 디자이너인 캐롤 쉘비가 등장합니다. 맷 데먼이 연기한 캐롤 쉘비는 전 영국 애스턴 마틴 팀 레이서고요. 케이 마일즈는 45세의 중년의 나이인데 레이서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비주류 스포츠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씁니다. 포드는 이 두 사람 주축으로 페라리로 상징되는 유럽 스포츠카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포드 앤 페라리에서 보면 캐롤 쉘비와 켄 마일즈의 진짜 적은 알고 보니 등 뒤에 있었습니다. 포드의 빈 카운터스들이었죠. 빈 카운터스는 땅콩 숫자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GM의 부회장이었던 전설적인 자동차 경영자 박 루츠가 저서인 빈 카운터스에서 처음 쓴 말입니다. 스피드가 생명인 자동차 산업에서 누군가가 숫자 혹은 땅콩만 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드 앤 페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빈 카운터스들이 스피드 레이서들의 속도를 자꾸만 늦추고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포드의 관료 문화는 레이싱을 단지 홍보의 도구로만 인식합니다. 그런 포드의 경영진들은 르망 24 출전팀의 발목을 번번이 잡게 되죠. 팀의 에이스 드라이버인 케이 마일즈가 포드 브랜드에 충성심이 없다는 이유로 출전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캐롤 쉘비의 팀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쉘비 대신 팀을 감독하고 운영하려고 하죠. 자동차는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초정밀 기계 덩어리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잘 돌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부품들이 움직이는 목적,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죠. 바로 자동차는 인간이 남보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 발명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켄 마일즈와 캐롤 쉘비는 자동차의 본질을 결코 잊지 않고 스피드 자체에 몰두하는 반면에 포드의 관료적 경영진들은 르망 24에 출전한 목적 자체를 잊고 주변적인 목적에 매몰돼 버리죠. 르망 24에서 우승해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동차 메이커 조직 내에서의 내적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포드 앤 페라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레이스 트랙 위에서 우승하고 남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트랙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암초들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가. 더 핵심은 빈 카운터스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닙니다. 빈 카운터스가 승리하도록 두면 결코 르망 24에서도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르망 24 19회 우승에 빛나는 포르쉐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르망에서 우승한 것을 트랙 바깥에서 어떻게 시장 가치로 입증할지를 골몰합니다. 그 과정에서 프리미엄 스포츠카라고 하는 개념을 발명해내죠. 프리미엄이란 성능으로 그 가격을 합리화해내는 가치를 뜻합니다. 비싼 스포츠카는 많습니다. 페라리도 있겠고요. 람보르기니 같은 페라리의 숙적도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합당한 가격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차는 포르쉐뿐입니다. 그 이유는 르망 14에서 우승한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데일리 스포츠카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르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고요. 포드 앤 페라리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레이스인 것입니다. We're gonna bury Ferrari at Le Mans. So the great Carroll Shelby is going to build a car to beat Ferrari with a Ford. Correct. 자, 오늘은 포드 앤 페라리로 자동차 비즈니스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주였습니다.